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손으로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주마다 시민들이 청와대가 모이는 광화문에 모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살인적과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정선거! 살인적과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시민과 길거리로 오가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국정원장이 선거 기간 내에 SNS에 정치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SNS에 수많은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개표 조작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개표 조작의 의혹을 가지고 2013년 1월 4일날 대법원에 18대 대선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이 재판은 180일 이내에 결과를 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은 그 어떤 심리조차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박근혜가 정당하다면, 만일에 박근혜가 우리들의 손으로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면 이 재판을 빨리 속행해서 우리들의 의혹을 털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시민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부정선거! 살인적과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정선거! 살인적과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족 반역, 친일 군사 독재 키부치 박근혜, 가카키 마사오의 딸, 오카모토 미노루의 딸 박근혜가 지혜비의 뒤를 이어서 국민들의 선거권을 찬탈해 또다시 청와대를 우리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가 뒤로 갔다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시민들이 지켜왔지 정치를 하는 정치꾼들이 지켜온 나라가 아닙니다. 이승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도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시민들의 손으로 이승만을 응징했습니다. 정치하는 놈들이 자기들끼리 체육관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뽑았을 때도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원한다며 거리로 뛰어나와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치지 마시고 반드시 부정선거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딱딱한 바람보다는 아무래도 노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곡 소개를 실컷 해놓고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좀 민망했었는데, 블랙스완을 만들고 이 노래가 가장 처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지만 안 된다면 문재인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무대에 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가 밟고선 이 땅이 대한민국이 맞다면, 대한민국이 의주주의 국가가 맞다라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박근혜는 당연히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시민들은 지난 18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였다라는 확신해가지고 매주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지난 부정대선에 피해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는 혹여라도 그깟 선거권 하나 없으면 어때?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빼앗긴 선거권을 되찾지 못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바닷속에서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싸늘하게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선거권을 되찾지 못하니까 노동자들이 핍박을 받고 서민들이 사람처럼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 반역, 군사 독재 피부치, 부정선거 박근혜는 반드시 시민들의 손으로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루한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남긴 족쇄를 또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아이들이 더 무거운 족쇄를 차고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노예처럼 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을 반드시 우리 손에서 끊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서울 페스티벌 무대인가요? 부정선거 박근혜가 만들어 오는 세상이 이렇게 고착화되더라도 여기 계신 시민들은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워도 더워도 지난 92회 동안 매주마다 길거리에 서서 부정선거 박근혜의 폐악성을 알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무기력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썩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 계신 시민들의 매주마다 행진과 집회는 반드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주중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고 체력들 보충을 각자 알아서 열심히 반디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8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는 부정대선이 치러진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부정선거를 저지른 박근혜와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목마름으로 찾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 하면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이 주인님이 무엇으로 판명해야 하느냐? 바로 선거로 판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거를 해서 자신들이 뽑은 정치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한 선거가 우리 국민들의 투표와 상관없이 권력을 지닌 자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선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사 민주주의에 속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선거권을 빼앗긴 시민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되찾지 못한 불법한 정권을 청와대에 놓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저 따위 무대나 즐기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 혹여라도 이들이 그런다라고 세상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를 쥔 머리 긴 미친놈의 악담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내가 권력임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박근혜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모두가 친일, 반역, 군사 독재에 피부치와 그 친일파들의 후손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생각을 저당 잡히고 하루하루 연명을 하더라도 매주 토요일날 여기 있는 시민들은 내 잃어버린 선거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매주 싸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지한 여러분들의 선거권을 대신 찾아주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악의 근원인 박근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세월호 광장에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찻땀이 무대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한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런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시민들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세월호 유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되어주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은 손길을 막는 것은 바로 유족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찾고 부정선거 박근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만 있으면 뭉칠 수 있습니다. 거대 시민단체와 손잡고 광화문에 모인 수만 명을 종로로 가라, 을지로로 가라, 광화문으로 가라 이렇게 빼돌리니까 시민들이 모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세월호 유족분이랑 제가 다 독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 거대 시민단체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시민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분께 지금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의 힘은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대 시민단체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시민들의 힘과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저희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아직까지도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트윗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죽기 직전에 남겼던 글들을 보면 꼿꼿이 찡해지고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오죽 못났으면 우리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어갔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일만의 죄책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싸우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제대로 싸우러 가는 길에 촛불들이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친한 유권자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제대로 싸우십시오. 제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권력입니다. 제대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 친일 반역자 발깎기 마사오의 딸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평생을 보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족쇄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명사. 야, 명사하다. 한 5분 떠들었으니까 또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인터넷에 하다가 세월호 유족 어머니께서 인터뷰를 제가 SNS를 보다가 세월호 유족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다가 홍콩 오는 것을 보고 이 노래가 떠올라서 작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 아픔이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애착이 되고 사실은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온빛으로 흘러로 그대 눈물이 내고 정물 내리네 그대 사랑이 내고 노래 내리네 뭐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제가 만약에 저기 있는 사람이라면 저 무대에 올라가서 저거 다 때려보셨습니다. 하늘이가 울고 나는 눈물에 작은 새요 사랑과 주님이 자유를 만나 언양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내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으로 흘러 눈물에 작은 새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사이에 놓고 한쪽에서는 현란한 무대와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쪽에서는 아직 그 아이들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잘 가라라는 노래를 부르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살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박근혜를 흔드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존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박근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먼 바다도 아니고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에서 바로 코앞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그 속에 갇혀있던 아이들을 왜 한 명도 구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선들이 아이들을 구하러 세월호에 다가갔을 때 왜 해경은 어선을 통제하라면서 어선이 세월호에 다가가지 못하게끔 막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요 근래 들려오는 세월호 광장에 있었던 많은 얘기들이 참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래도 세월호 유족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제대로 싸우시겠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되지 않는 저희라도 당장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밟고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반드시 되어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선도 달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우리네 가슴은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은 우리의 화두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우리의 사필 규정입니다. 모든 일은 저질러진 놈이 일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 뜨겁고 저도 명동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나가는 명동용 관광객들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저께 제가 횃불에 많이 나오시다가 요즘 잘 안 모이시는 작가님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좀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이남종 한 5일 전쯤에 변희재라는 사람이 이남종 열사의 죽음을 모독했다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해서 아마 그게 처벌을 받게 벌금을 내게 됐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횃불들이 횃불 시민들이 이남종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박근혜 퇴진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남종 열사 유족이 제기한 이남종 열사 명예훼손 재판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또 그거 가보지 못한 이유가 안 간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래서 아마 횃불들이 다른 일반적인 단체였다면 참 비판을 받을 일인데 워낙 열심히 투쟁해왔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도 아마 다 이렇게 횃불들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저 스스로 보면서 우리가 너무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이남종 열사 유족들하고 당연히 연락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남종 열사의 죽음과 직결된 분신투쟁과 직결돼서 그 명예를 훼손했던 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중간에 그 부분을 소홀히 했구나 이런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남종 열사가 그에서 생각이 미쳐서 시인
문학 시인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학을 지망했고 자기가 시를 많이 쓰셨다고, 그래서 노트 적지 않은 분량의 시가 있노라고. 근데 아마도 모든 대중들은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 있고 가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면허증 시인이 되는데도 기득권의 도장 허락을 받아야 되고 면허증을 받아야 되는 나라는, 문학이라는 예술이 기득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나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게 아닐 겁니다. 누구나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남종 열사는 이 시대의 가장 진실한 시인인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분연하게 투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던 운전자가 이남종 열사 분신할 때 지나가던 차량에서 찍은 그 동영상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결연한 모습을 보면. 그 이남종 열사의 유고가 남아있다면 그걸 제대로, 이남종 열사 처음 돌아가셨을 때는 문학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마 사행시, 부정선거, 당선 무효 이걸 가지고 사행시도 공모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위주기 때 이후에 우리가 그런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그때 준비를 하셨던 동화 작가님, 아동문학 작가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이남종 열사, 우리도 횃불들이 투쟁을 열심히 했는데 재판에 놓친 부분이 있고 또 유고집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기꺼이 뭐든 돕겠다고. 그리고 횃불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시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느냐. 자기는 중간에 일 있고 생업에 바빠서 못 나와서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횃불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통화를 하면서 횃불들이 거의 92회까지 오는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게 싸워오고 있는데, 물론 의지는 굳건하지만 객관적인 조건은 굉장히 힘든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횃불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역사의 정의가 바로 잡혀야 되겠다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횃불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말씀이 정말 이제 남은 건 횃불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버티면서 싸워오고 있는지 자기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도 거리에 나와서 몇 년 촛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싸웠는데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지치기도 하고 또 자기 일에 바빠서 못 오게 된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명예도 없는 아마 사랑은 있을 겁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와 정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시민들 보면서 정말 횃불이 희망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지나가다가 문재인 야당 대표도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이나 전통진당이나 또 다른 시민단체들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정말 미워서가 아니고 함께 그분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들이 같이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이기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옳다. 이거 주장하려고 그 더운데 또 바로 이렇게 추워지는데 우리 일 못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려고 나오는 건데, 저도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다른 야당 대표, 또 단체, 제야단체, 노동단체 대표들, 횃불 시민들이 비판했던 이유는 정말 이길 수 있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또는 소심함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제대로 싸워달라고 또 함께 싸우기 위해서 비판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횃불들만이 옳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들 주장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온 분들은 정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끌어내리기 위해서 부정선거 사범 이명박 응징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시민들의 절반만이라도 일단 여기 계신 횃불 시민들은 뭐 저도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안 나오지만 자기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횃불 보고 있습니다. 횃불이 암흑 속에 정말 횃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있는 야당 대표들, 문재인 대표, 그 다음에 정의당 대표, 그 다음에 통진당 분들, 그리고 민주노총 등, 민주노총, 그리고 시국회 이런 큰 단체 대표들, 그동안 저희들의 비판이 귀에, 마음에 거슬리기도 했겠지만, 함께 연대해서 박근혜를 부정선거했기 때문에 퇴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명백한 걸 피해가려고 뭐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역사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건 상식과 합리와 정당성이 현실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외면하면서 무슨 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협상하자, 부정선거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자, 개표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대중들이 좀 외면할 수 있으니까 대중들이 듣기 쉬운 국정원 선거 개입만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의 친일파 수구 반민족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닌 거 좀 아니라고 합시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횃불 시민들입니다. 또 말로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이렇게 끈질기게 실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른 힘 있는 큰 단체들 다 구속영장 구속 수배 던지고 했지만 횃불들한테 어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다윗한테는 골리앗이 감히 덤비질 못합니다. 하물며 박근혜 닭 아닙니까? 다 그런 세력들이 감히 우리한테 못 덤빕니다. 다른 단체 유력한 야당 대표, 제1야당, 제2야당, 그리고 노동단체, 시민단체 대표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또 옆으로 명백한 길 돌아가지 말고 횃불들과 함께, 너무 간단한 겁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게 자명한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간 횃불들이 아프게 비판을 한 것은 옳은 길 두고 편해 보이는 편한 길,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알아주시고, 이 올해가 가기 전에 횃불들과 함께 오히려 횃불들 앞에서 박근혜 퇴진 제 청와대로 진격해서 박근혜 끌어내리는데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 퇴진하라, 이거 외치고 가겠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고맙습니다. 정말 간만이죠? 아까 행진하면서 오는데 어떤 학생, 젊은 여자였는데 조그맣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박근혜 좋은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 좋아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니죠?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법치에 맞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이 좋아서 정치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주권을 내팽겨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답답합니다. 선거소송인단에서 부적한 결과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다음 카페에 올라가시면 1분단 데이터하고 개표 상황표를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아주 소소하게 아주 자세하게 올려진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선관위가 공문서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질문해요. 문재인이나 새정치에는 뭐해? 그리고 증거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거는 다 나와 있어요. 국민들이 모를 뿐이에요. 전산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보고형 PC로도 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실시간 데이터 아시죠? 공표를 하면 개표방송이 나가는 실시간 데이터가 이것도 전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전산을 굳이 중앙선관위를 쓰면서 지금은 외국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출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출이 아니라 거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결 못하는 부정선거를 개발도상국에게 팔면서 거의 우상으로 주다시피 하면서 전산을 쓰는 그 체제를 아주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뉴스타파 보도 보셨나요? 뉴스타파 보도 보셨나요? 네.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란 영상을 한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상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끝까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분석을 끝까지 해서 2년이 넘고 3년이 다 되도록 중앙선관위 공문서를 눈 빠지게 쳐다보면서 잘못된 거 개표 영상 분석까지 하면서 뉴스타파의 제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정병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병진 목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표 영상을 주었더니 그것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도장 찍는 거 나옵니다. 빼도 못하죠. 근데 중앙선관위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사람의 실수라고 합니다. 공문서를 사람의 실수라고 넘기는 건 자기네들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중앙선관위를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대법원에 13명 직무유기한 거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요번에 2월달에 끝내야 될 그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8개월이 지나도록 검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무유기하는 거 확실하죠? 선거소송 제대로 하지 않고 합법적인 대통령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그 검사들, 그 법관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그걸 고소를 해도 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탄원서를 한 번 넣을 것이고요. 이정렬 전 판사님의 그 도움을 얻어서 검사까지 고소 고발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끝까지 않고 계란의 바위치기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계란의 바위치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쟤네들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월 24일 날 여러분 투표소 수개표 아시죠? 궁극에는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혀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표소에서 그냥 개표를 해버리는 투표소 수개표 법안 강동원 의원님이 해놨습니다. 투표소 개표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국회 청원을 서명을 하고 있고요. 대법관 13명 탄핵하라고 국회 청원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청원서를
넣을 거고요. 10월 24일 날 이 자리에서 횃불들이 7시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회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4시부터 또 집회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매주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나가시는 시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좀 보태자면 여기 나와 있는 시민들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을 세우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시민들이 현 거대 야당 대표 문재인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코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부정선거 응징을 원하는 시민들의 등을 진다라면 저희들은 지금보다 더 강도롭게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정치인이라 하면 시민들이 대리로 정치를 하라고 몇 년 동안 주어진 계약직이지 우리가 우러러보고 대안 타령을 하며 잘못된 길을 가는 정치인에게 응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도에 있는 300명의 의원들이 부정선거 응징을 하지 않는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박근혜의 포각과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알고 분노에 차있는 시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안입니다. 아까 지나가신 시민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한 오합지졸입니다. 가장 견고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민들이 가장 견고합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뜻은 뭐냐? 일개 시민들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개 시민들이 나와서 내 잃어버린 선거권을 되돌려달라고 매주마다 2년이 다 되도록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이 이렇게 정의로운 시민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없어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시민들이 내 선거권을 되찾지 못하는 나라라면 사라져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부정선거 박근혜를 응징하고 청와대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내는 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동안 서로 고생했다라고 감싸 안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간 순수한 시민들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시민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갑니다. 막 노랫소리가 그냥 엄청 흘러나오고 그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이럴 때 지나가는 시민들께 들려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세월호는! 박근혜는! 나라꼬리! 박근혜는! 대표 조작! 박근혜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찾아야 할 정의와 상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외조마다 불렀던 노래 리머리라는 행진곡을 부르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깃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깃발을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을 가장 크게 부르는 것이 우리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렁차게 또 한 번의 승리를 위하여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고 오늘의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뜨거운